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새로운 놈을 갈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바라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대호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리딩에 대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충분한 전력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변압기, 송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압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인공지능의 성장에 제한이 될 요소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도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투자 포인트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데 전력이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총 발전량은 29,800TWh 정도로 국내 원자력 발전기 중에 가장 큰 신고리 원전 3호기 2,200여 대가 발전하는 양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아직까지는 에너지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소비한 전력량은 최대 460TWh로 추산을 하고 있고, 2023년 그리고 현재인 2024년을 거쳐오면서 이 수치는 최소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8번째인 567TWh이며 2022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력량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사용량 9위에서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막대한 전력량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차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2022년 기준 460TWh가 데이터 센터에만 사용된 전력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최소치로 따져도 2022년 대비 2배, 많게는 정말 3배 가까이 가정을 했을 때 최소 1000TWh 이상이며, 이거는 사실 최소치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송전망, 변압기 등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재 2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전기차용 2차전지, 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뭐 느끼는 건 없나요? 아직까지 수익도 나름 잘 내고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기존의 것 그리고 과거 상승을 야기했던 사업에 플러스로 새로운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투자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최악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국내의 K배터리 기업들은 우리가 과거에 서브 매출로 여겨졌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력량이 부족해지면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남은 잉여 에너지를 담을 공간인 ESS가 필수적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경쟁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지역은 저가 공세가 강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확보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차에서도 그리고 ESS로 넘어가서도 점유율을 우리는 중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은 반대로 어떻게든 중국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 지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살짝씩 꺾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블룸버그의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자료가 인공지능의 확장으로 인해서 업데이트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항상 새로운 놈을 갈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ESS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시장은 전기차 때 올인을 했던
지역 또 북미 지역입니다. 북미 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만의 기술력을 살린 ESS용으로 만약에 K 배터리가 사용이 되면 배터리의 현재 상태나 에너지 보관량, 사용량, 그리고 효율성, 마중에는 SOH 값이라고 하는 배터리의 잔존 가치 값, 그리고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부각이 되어야 우리는 중국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ESS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확실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EV용 배터리이던 ESS용 배터리이던 간에 성능도 중요해요. 하지만 단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단가의 차이를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그만한 경쟁이 가능한 수준인 만큼 성능의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나트륨 양극재 배터리, 하이 망간계 양극재 배터리 등을 통해서 중국의 ESS용 배터리 단가 대비 확실한 경쟁 우위나 아니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이나 우위를 선점해야지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관련된 기업을 알아봐야겠죠. ESS용 배터리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좋을 것 같고, ESS용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은 서진 시스템, 그리고 나트륨 하이 망간계 양극재를 개발하는 기업들까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여기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ESS용 관련 뉴스가 트래픽이 올라가는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시장에서 띄우려고 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플러스 알파까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